이번 영상은 주로 영업직에 계시는 분들, 보험이나 회사에서 마케팅부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요분들을 제외하고라도 내가 만든 내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체크하면 될지 여러가지 기업에 계신 분들께도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일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업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쇼라고 생각을 합니다. 쇼. 이게 무슨 말이냐? 영업이라는 거는 내가 만든 상품을 그럴싸하게 아름답게 포장시켜서 판매를 하는 행위를 영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내가 만든 상품보다 약간은 조금 과장을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을 거고, 영업을 할 때 경쟁사가 가지고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단점을 약간 부각시켜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1대1로 누군가에게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모르신다는 걸 겁니다. 제가 같이 영업을 한번 해본 결과 40이든 나이가 50이든 60이든 간에 상관없이 성별에 관련 없이 내 상품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주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부탁하러 간다, 돈 빌리러 간다, 이런 유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내 상품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판매를 할 때는 스스로가 이 상품에 대한 확신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 회사의 제품이 얼마만큼 좋고 나는 너에게 네가 지금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이 상품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온 거지 내가 당신에게 돈을 구걸하러 간 것이 아니다 라는 이런 마음가짐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게 뭔가,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가게에 방문을 했어요.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나가야 되겠죠. 근데 보편적인 분들은 겁이 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만 상대방에게 다다다다 전달을 하거나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가게에 온 목적을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얘기를 해주고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배달 대행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이 가게에 홍보를 하러 들어왔어요. 그럼 이 가게 주인은 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뭐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손님인갑다, 음식을 먹으러 오는 손님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여기에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는 죄송한데 저는 손님은 아닙니다. 정중한 표현과 함께 그 이후에 내 목적, 사장님 혹시 배달대행 쪽 이용 많이 하고 계시죠? 저는 배달대행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셔야 되냐면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내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바로 훅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받아들일 때 뭐야 이 새끼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그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혹시 배달대행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가요? 라고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용하시는 데는 어디신가요? 라고 던져봐야 되겠죠. 여러가지 질문들을 던져서 상대방의 입에서 그 질문들이 나오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소통을 하는 과정이 영업의 기본입니다. 배달대행 이용하시고 계시죠? 저는 어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굉장히 좋고 훌륭하죠. 여기서 중요한 거 칭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욕부터 나올 거고, 그 회사에 만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으면 그 회사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떤 얘기들 질문을 더 던지고, 그럼 거기는 기사가 몇 명 정도 있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불편한 게 없나요? 요금은 얼마 이용하시나요? 주로 뭐 사장님은 어떤 시간대에 콜을 많이 부르시나요? 뭐 요새 근황은 어떤가요? 이런 질문들을 쭉 던지면서 내가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한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하나를 셀렉션해서 상대방과 그때부터 자신 있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졌는데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시키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평일날에는 굉장히 콜을 잘 빼주는데 야간 심야 시간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콜이 잘 빠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 회사는 물론 기존에 하셨던 그 회사가 훨씬 더 훌륭한 것도 인정은 하지만 사장님이 불편하신 그 시간대에 우리는 잘 처리할 수 있다 얘기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내가 상대 경쟁사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단 말이야. 칭찬을 했는데 우리도 그만큼 할 수 있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 업체가 못하는 이 시간대까지도 내가 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비하 발언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추가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 상품을 사용하기 위한 진입 장벽 자체를 낮추어줘야 됩니다. 기존에 어떤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이 업체랑 신뢰관계나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처음 보는 나에게 갈아타라고 얘기를 한다면 처음 보는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신뢰성이 쌓일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은 기존에 쓰는 데를 이용하면서 내 거를 조금씩 쓸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겁니다. 소비자분에 대해서 진입 장벽을 낮추어주고 현재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 거에 대한 거는 존중하지만 내가 얘기했던 장점들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되는지 한 건 두 건씩 한번 알아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업체로 갈아타기 위한 진입 장벽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개씩 시도는 해볼 수 있겠죠. 진입 장벽에 대한 것들을 허물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진입 장벽이 원래 단가가 뭐 10만 원이라면 내가 조금 이거에 대한 손해를 보더라도 가격을 낮춰준다라든가 정기적으로 내야 될 돈이나 처음부터 핵심적인 이 코드들을 건네는 게 아니라 가벼운 것들, 그 다음에 이 회사, 우리 회사에서 장점이 있는 상품들 중에 가성비가 좋은 것들부터 먼저 소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줘야 되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아, 인간관계 때문에 난 사실 바꾸기 힘들잖아. 사장님 성품이 그만큼인지 아신 분이시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그 이후에 내가 한 번 더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이 사람이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었을 때 사장님은 정말 합리적인 소비자십니다. 늘 사장님처럼 현명하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합리적인 방향을 선택하시게 될 거니까 저희 쪽을 어쨌든 이용하시게 될 겁니다 라는 식으로 상대방이 현명하다는 것을 언급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업은 뭐다? 쇼다. 첫 번째 중요한 거,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리러 가는 게 아니다. 항상 당당함을 유지하고 내 상품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져라. 두 번째, 방문을 직접적으로 하게 됐을 때는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대화를 던지고 내가 잘 얘기할 수 있는 분야가 나오거나 상대방이 상대방 입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품의 단점이 얘기가 나올 때까지 질문을 던져라. 세 번째, 진입 장벽을 낮추어 주어라. 네 번째, 상대방에게 쓰든 안 쓰든 칭찬을 하여라. 그 다음 중요한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번 실패했더라도 그 가게를 그 이후에 안 가는 게 아니고 지속 반복해서 빠른 시간 내로 재방문을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됐을 때는 이 3일차 이내에 이 사람들이 우리 상품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됐을 때는 나에게 그때 좋은 느낌을 받아갔었잖아요. 아니면 또는 그때 막 싫은 느낌을 받아갔던 받아갔던 느낌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시간이 3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3일 이전에는 다시 재방문을 하셔서 이 사람에게 나와 당신의 친밀감을 다시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은 분명히 잡상인이지만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지인이 됩니다. 두 번째 방문을 할 때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 기억하세요 라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상대방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긴장감을 처음보다 많이 낮추고 나를 응대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지속 방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 드린 내용을 현장에서 제가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리모델링 하셨어요? 저희 예전에 그 배달, 기존의 배달 대행에서 최근에 문제가 없으십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확실하게 몇 가지를 얘기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한 3분만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번에 그 대구로 측이랑 이제 협력을 시작을 하면서 그때도 이거 얘기 드렸나요? 그때 대구로 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제 대구로랑 전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협력을 시작을 하면서 지금 쓰시는 데 대비해서 비용이 아마 20-30% 정도는 저렴할 거예요. 네, 그게 블록 할증이 여기 이제 상격 대연 넘어갈 때, 그 다음 대구역 밑으로 떨어질 때 딱 두 군데만 500원 묻고요. 북구 일대에는 이제 최근에 저희가 가맹점이 한 100여 개 가까이 돼요. 네, 그거는 제가 당연히 확인을 시켜드릴 수 있고, 네, 그만큼 이제 저희가 그 사이에 빠르게 사실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쪽에 칠성 침산 일대에 전체 점유율이 대략 한 35% 정도 될 겁니다. 가게가 한 대략 한 250개 정도 있거든요. 배달하시는 데가. 그만큼 이제 성장을 했고, 어쨌든지 간에 이제 여러 대행사를 쓰면서 가격이나 배차나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를 하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언론이나 이런 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배달비에 관련된 걸 엄청나게 많이 때리잖아요. 배달량 자체 지금 최근 많이 줄었죠. 한 20-30% 정도 줄었을 텐데 저희 빗다리 이용하시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줄었어요. 기존에 쓰시는 데랑 동일하게 이제 쓰시면 이중으로 쓰시면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고, 이것도 불편하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 바꿨어요. 네. 그래서 어려운 것도 전혀 없습니다. 말 진짜 잘하죠. 네. 많이 다녀오셨나? 네.
여기 3,100원이 네. 부가세 포함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부가세 얼마 오셨어요? 부가세 10%죠. 부가세는 모든 사업에 다 동일하게 10%죠. 영상 사실 찍으려고 일부러 왔거든요.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저. 네. 빗달로요. 아니요. 그 모누뜸 TV라고 일반 자영업자나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이 좀 도움될 만한 내용들. 네. 그래서 뭐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리실 수는 있긴 있는데 근데 배차는 어차피 사장님이 직접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싸가지는 전화 거시면 저한테 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요새는 배차가 안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요새는 배차는 지금 사실 어디나 다 잘 돼요. 배차가 안 되면 지금 배차가 안 되면 진짜 문제 있는 거죠. 여기 그러면 거리 기준이고 이제 1.2km부터 이제 150 붙는 거죠. 네, 맞아요. 빨리 사업자 등록 좀 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보다 더 좋은 혜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 여기 쓰고 있는 데가 제가 아시는 분이라서 한 콜 한 콜씩 천천히 주시다 보면 사장님이 어쨌든 간에 소비자분들은 그렇잖아요. 사실 뭐 정말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한 곳, 조금 더 배차가 좋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끔 됩니다. 든든한 뚝배기라고 이 가게를 영업을 성공을 했고 사업자 등록증도 오늘 받았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해당 영상을 촬영하게 된 거니까 많은 참고들 부탁드리고 저희 이제부터는 이 영상 자체를 두 가지 컨셉에 나누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현재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구 지역 일반 킥 서비스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대구 지역에서 배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영상이 제작된 거는 배달 대행이고요. 이 배달 대행을 통해서 배달 대행이 계속 성장돼가고 사업에 대한 이 노하우들은 계속 풀어드릴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첫 번째 요 일반 킥에 관련된 겁니다. 저는 지금 그 대구 쪽에서 빗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기업을 운영 중에 있는데 이 빗달 일반 킥 서비스는 대구 시장 전체의 점유율의 30% 정도를 가지고 있고 연매출은 뭐 한 40억 정도 이쪽 사업부에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구 지역 점령을 거의 대부분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국 단위로 확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서울이든 경기도든 강원도든 충청도든 경상 경북 뭐 이리 다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이 빗달이라고 얘기하는 이 기업을 각각 소비자분들께서 퀵 서비스를 부르실 때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성장 과정과 먼저 하고 있는 선배들에게 조언을 얻거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회의, 실무진들과의 대화,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설정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담아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빗달 일반 물류에 대한 것들도 매주 한 편, 현재 하고 있는 배달 대행 사업과 사장학계로 그것도 일주일에 한 편씩 올라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아무쪼록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